자, 안녕하세요. 2016년 상반기 대비 HMAT죠. HMAT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현대모터 애프티튜드 테스트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뭐 현대에 대한 직무적성 검사라는 뜻이죠. 요것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이제 인적성 시험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죠. 그럼 인적성 시험의 목적,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선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삼성이 대표적이라고 그랬고, 최근에 이제 공기업들도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일정 기준만 충족시키게 되면 이것이 당락에 영향을 시키지 않는, 이런 형태의, 목적으로 크게 나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HMAT인데요. HMAT라고 하고, 그냥 HMAT라고 합시다. 얘는 굉장히 지금 성격이 불분명하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지금 얘가 정확하게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얼마 안 됐죠. HMAT의 응시 인원이 증가된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서류에서 이제 상당 부분 많이 걸러지고요. 그 다음에 일부를 대상으로 이것을 보고 다시 또 그 중에서 일부를 또 면접을 보고 이런 과정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어떠한 그 선발 기능보다는 이제 배제 기능이 더 많지 않은가 이제 이런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채용 전형 프로세스가 조금 바뀌면서 뭐가 늘어났냐면 서류 전형에서 통과하는 비율이 늘어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그 삼성과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현재 직무적성 검사를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치른 결과물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사실은 이쪽이냐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이제 문제를 내는 형식,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거에 가깝게, 물어보는 것들은 선발시험에 가깝게 물어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조금 이런 쪽에 가깝다라고 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선발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적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러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역사 에세이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부분은 좀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쪽에 약간 포커싱을 두는 게 낫겠다. 전체적인 시험의 변화 방향을 봤었을 때는 이 선발 시험이다라는 데 조금 포커싱을 두고 여기에 포커싱을 둔다는 의미는 고득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그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상반기 2016년 상반기 시험이 지금 4월 10일 정도로 지금 예상이 돼 있죠. 10일로 예상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보게 되는 것이 뭐 거의 빨라야 한 3주 전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인적성 시험 공부를 좀 해 두셨다라면은 조금 나을 텐데 그동안에 준비가 없이 다 바로 이쪽 HMAT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특히 이제 자료 해석이나 정보 추론 같은 거에서 굉장히 여러분 난감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바란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쯤에 기본적인 어떠한 그 전체적인 맥락의 적성검사 공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HMAT에서는 무엇을 묻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뭐 묻는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그랬죠. 기업마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뭐 언어, 논리 판단 이게 이제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언어 추리라고 표현되는 이런 형태고요.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되어 있는데 또 통상적으로는 이것은 자료 해석 하나로 묶어졌던 것을 현대에서 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에 또는 이제 공간 지각이죠. 도시기와 공간 지각이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가지고 각각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역사 에세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수리라는 파트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수리가 바로 여기에 포함돼서 나오게 되죠. 자료 해석하고 정보 추론 분야에 수리 능력 평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직무 적성 검사의 형태 언어, 추리,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공간. 그러니까 이게 도형이죠, 도형. 도형이라는 네 가지 측면의 형식은 큰 틀은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삼성에서 상식 시험을 보는 것이 하나의 특이점이라면요, 현대차죠. 이것은 역사 에세이 현대차만 보게 되는데 현대차에서는 역사 에세이를 본다라고 해서 여기서 어떤 이제 인문학적 소양을 물어보겠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또 거의 현대차만의 특징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다 똑같지만은 결국 그것은 무엇을 묻는가라는 부분. 제가 뭐 여러 강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무적성 검사, NCS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핵심은 뭐다? 도대체 무엇을 평가하고 싶은 건가? 이래저래 형식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동일하다. 독해력을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죠. 이 독해력 테스트가 뭐 언어에서만 되는 건 아니죠. 논리 판단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이 독해력이다라는 부분 놓치는 부분 많고요. 더구나 도시기회 이것은 100% 독해력 문제입니다. 저것은 어떤 우리가 도형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로직,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건 100% 독해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독해력을 묻는 시험은 역시 똑같다라는 것. 그래서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그다음에 최근에 뭐 LG가 됐든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의 트렌드, 즉 독해력 테스트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작년 하반기 출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형식들이죠. 이러한 형식들이고요. 자, 항상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문항과 시험 시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배제형 문제냐 아니면 선발형 문제냐라는 부분에 조금 이제 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만 보게 되면요. 이것은 이제 선발형에 가까워요. 요 것만. 시험 시간. 자, 전체적으로 시험 시간이 문항에 비해서 더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 문제들을 충분한 시간을 활용해서 다 풀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하고 좀 비슷한 형태, 오히려 삼성보다 시간은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여기까지인데 얘네 셋까지 언어 이해부터 논리 판단, 자료 해석까지는요. 그럭저럭 풀만하다라는 거죠. 그럭저럭. 자, 뭐 언어야 어려워봤자죠. 어려워봤자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비문학 지문에 대해서 조금 더 독해하는 부분만 익숙해진다라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이 가는 거고요. 논리 판단, 즉 추리라는 부분은 이제 과거부터 현대차에 실신에 이러한 유형으로 바뀌기 전부터 현대차의 그 추리 쪽은 좀 기초적인 쪽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어떠한 이제 고난도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맥락은 평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조금 뭐 풀이 과정이 조금 길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무난한 형태의 문제들 뭐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한두 개 정도는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 맥락은 무난하다. 그것은 25분에 풀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다 풀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자료 해석도 30분 동안 20문제를 풀라라는 거 좀 바쁘긴 해요. 바쁘긴 하지만은 여기 이제 세트형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총 15개 정도의 자료를 30분 내에 풀어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럭저럭 풀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실은 아직도 궁금해요. 아직도. 왜냐하면은 여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정보 추론. 일단 문제도 25개고요. 사실은 정보 해석보다 정보 추론이요. 개념적으로는 학생들한테는 더 어려워요. 개념적으로. 많이 이것을 다루거나 뭐 많이 사용하는 제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얘는 굉장히 귀찮고 머리 아프고 얘는 맥락만 파악하면 풀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직무적성 검사를 대비하면서 자료 해석 문제를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체감 난이도는 이제 정보 추론이 더 크게 돼요. 체감 난이도 정보 추론이 더 크고 근데 문제 수는 더 많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처음에 의도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을지언정 그래도 시험을 2번 정도 봐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이제 피드백을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원래 의도한 바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조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30분 동안에 25문제 중에서 한 절반 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반. 이것은 뭐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많이 풀어야 한 15번. 그 다음에 뭐 어떤 학생들은 뭐 10번 정도 해서 끝났다. 또 뭐 심지어 뭐 10번까지 넘어가지도 못했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문제의 절반 정도를 밖에 못 푼다라는 문제들은요. 이것들은 선발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배제형 시험에 더 가까운 그 프로세스거든요. 그런데 꼭 이제 이것을 배제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문제의 수준이나 물어보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어떠한 사고력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이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보 추론 문제는요, 절반 정도 풀면 일단 기본은 한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25문제 중에서 15번 이상 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푼 축에 속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도 어떤 그 체감 난이도, 여러분의 심리적으로 겪는 체감 난이도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요, 일단은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도형을 가지고 가는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요. 상반기에 주로 시행되는 공간 지각, 이것은 그나마 좀 풀만합니다. 이것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정밀면체의 그 전개도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변형을 하는 거죠. 뭐 약간의 변형 문제, 현대차에 조금 더 그 강화된 변형이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던 이제 포스코 문제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얘들은 그 하나의 규칙성을 파악하고 이 도형이 어떻게 변화한가라는 그 로직을 이해하게 되면요, 30분 동안에 25분에 푸는 건 그닥 어렵지 않고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사실 저거 시간이 남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도식 이해입니다. 도식 이해. 도식을 말 그대로 이해하라는 건데, 저 도식이 도형이라는 도형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어떠한 규칙적 변화, 그 다음에 그 규칙적인 변화를 가지고 어떤 연산작용 두 가지를 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것이 처음에 뭐 예제라든가 아니면 뭐 앞번호 문제들을 내서는 그럭저럭 할만해요. 그런데 뒤쪽으로 넘어가게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지고 복잡해진다라는 것은 못 푼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식이해 파트가 오게 되면 또 이것도 뭐냐면 절반 풀면 성공한 게 돼요. 절반. 자, 그래서 정보 추론과 하반기에 시행되는 그 도식 이해를 봤었을 때는 얘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험을 보는가, 앞에서 제가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서 역시 이런 것이 이제 근거가 됩니다. 굳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보자라면은요, 이쪽에서는 어떤 이제 보편성을 평가하고요, 이쪽에서는 좀 속된 말로 좀 튀는 애, 그냥 우리가 저거 난 놈이네 뭐 이런 정도, 이런 사람들을 좀 따로 구별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또 부가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웬만한 감각이라든가 어떠한 그 훈련 상태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그 주어진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는 것이 약간 애매하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대략 뭐 이게 봐도 벌써 얼마요? 거의 3시간이죠, 3시간. 저거 3시간 동안 저 정도 문제를 풀고 있으면요, 이쯤 오게 되면 이제 정보 추론쯤 지나게 되면 이제 거의 그 멘붕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멘붕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체력이 고갈된 거죠. 체력이 고갈된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풀게 되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얼마나 그 장기간에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물어봐요.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 그러니까 삼성의 최근 경향은 이제 잡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오만 잡것들을 다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루하진 않거든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저거 하다 그러다 나중에 뭐 상식도 좀 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현대차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문제의 배열이라든가 난이도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제 갈수록 지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패에도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3시간 동안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중에 시험장 가가지고 낭패 볼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경향을 한번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설명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그 분석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발 시험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준비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아울러서 집중력 유지가 이 시험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드리기 위함입니다. 강조. 그래서 이것들은 이 현대차 문제 HMS은 꼭 어떠한 그 실전과 같은 훈련이 다른 그 어떤 시험보다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고요. 자, 역사 에세이인데요. 역사 에세이. 두 문항 중에 하나를 택일해가지고 30분 동안 쓰게 만듭니다. 자, 요거 최근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요, 이 기출문제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냥, 너 역사 좀 알아봤니?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나중에 이제 제가 마지막 쯤에 이제 역사 에세이 최근 기출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포인트가